이름이 여자 이름인데 갑자기 시커먼 놈이 나와서 표정들이 이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돈 뜨면 하루에 서너 명씩 매일 조사를 하는 그런 피자 신문 조사원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15년 정도 일을 하고 최근에는 사이버 쪽으로 와서 전문 강사로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여러분들 아시면서 앞에서 너무 여러 가지 말씀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한테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저만큼 굉장히 많은 악플, 성플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신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조금 더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본부장님이 전화 와서 너 안 오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신문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요일이 딱 아이들과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대서연에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애가 셋입니다. 큰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이 표정들을 보니까 제가 많이 들어 보인다는 거니까 황당하다.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놀 수 있는 시간이 한 오후 이 타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온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하자면 작년도하고 또 올해하고 해서 사이버 범죄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를 좀 간단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본청 단위에서 지방 청마다 한 명씩 선발을 해서 사이버 범죄 예방 전문 강사들에게 선발을 해주고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그 취지가 사이버 범죄는 사실 발생하고 나면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이 굉장히 중시가 되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시작된 부분이 사실 스미싱과 파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액 결제하고 이제 인터넷 해킹상에서 좀 빠져나가서 쇼핑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돼서 강사들도 많이 활동하고 언론도 많이 활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관심도 많이 갖고 저희들도 언론도 하고 일주일에 한 10번씩 강의를 하고 나갔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스미싱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저희 수사관들이 받는 사건들이 보통 13, 14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건 수가 한 130, 140 이랬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2-3건 들어올까 말까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피부로 느낀 게 뭐냐면 올 1월달부터 이 사활이만큼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돼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약을 하면 이제 시민단체하고 학교마다 강의를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되는데 어디 중점을 줄까 생각하다가 여기에서 전화를 받고 여기는 지금 내가 나가서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자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건 수 좀 줄여보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형법상 부분하고 사이버 범죄에서 보는데 실무상에서는요 처벌 수위가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법상 모욕 야 임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연성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데 사이버상에서의 모욕 또는 명예훼손 부분은 실무상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검찰청에서 내려온 어떤 그 지침상으로는 더 강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다른 지금 최근에 본 모습들이 있는데 두 가지 나눠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악플을 다는 사람 입장 그 다음에 악플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악플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앞에 우리 강사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테러대응센터에 들어오시면 범죄 신고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아이콘도 열려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문자로 보냈는데요.
최근에 제가 했던 부분인데 보통 이제 IP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신 수사하고 또 영장 받아서 진행하면 충분히 이렇게 오픈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최대한 좀 많이 수집을 이렇게 캡처를 하셔서 저희한테 갖고 오시되 한 가지 많은 그 민원인들이 이렇게 지금 헷갈리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1대1로 이렇게 나누는 대화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형사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성이라는 건 사실 법률 용어인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악플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댓글 다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많은 준비해 오시되 그 앞전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해당 포털입니다. 포털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털로 먼저 신고를 하시고 다음에 캡처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털에서는 그러한 피해 이런 부분들이 번지지 않고 차단을 곧바로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포털로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이러한 상황이니까 좀 처리해 주세요라는 그쪽에서 내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앞전에 우리 강사분께서 너무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저는 실무한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하나 이렇게 좀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유형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가 댓글을 다시잖아요, 그렇죠? 댓글 많이 다시는데 댓글 달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토론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딱 보면 제가 봐도 특정 어떤 그 지역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제가 봐도 제가 만약에 그쪽 사람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도 댓글을 달고 그래서 그 밑으로 엄청난 수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다다다 뭐 이렇게 그쵸? 읽기를 좀 유명할 정도로 뭐 이렇게 시옷 비읍 그래서 뭐 같은 새끼 뭐 일면초 새끼 이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글 보면 댓글 달아야 되잖아요. 댓글 달아야 되잖아요. 참을 수 없잖아요. 제가 그 지역 사는 사람이면. 근데 이렇게 달았더니요. 그 앞전에 이렇게 게시를 하고 댓글을 했던 사람이 보수장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됩니다. 왜? 보면 실명이 거론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모욕을 하고 명예훼손하는 그런 글들이 되기 때문에 구속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수장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명예훼손 어떤 그런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 부분은요 반의사불벌 때문에 저희가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서 이놈아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해야 되겠다. 인지는 이제 입건을 말하는 거지 인지를 이 사람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수장을 제출해야만 저희가 경찰권을 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특정이 되지 않아요. 특정. 그래서 이 사람이 보수장을 제출한 겁니다. 저렇게 심한 글을 올린 사람이 댓글 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상대로 보수장을 제출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피의자들 저희가 불러서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했던 사건인데요. 피의자들 불러서 이제 조사를 진행하는데 한 친구는 이제 대학원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친구였고 한 친구는 이제 발령이 났어요. 이제 발령 회사에서 합격해서 이제 발령이 나서 발령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출석 노릇을 받으니까 떨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정이나 저런 사정이나 막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을, 기소 의견이라는 것은 이제 재판에 붙여야 되겠다라고 검찰에 송치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렇게 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의견서 쓸 때 이런 사정이었고 앞전에 이렇게 이런 그런 심한 어떤 그런 글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이 사람 좀 처벌 안 받도록 검사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제가 의견서를 썼는데 이렇습니다. 근데 실제 한 분은 두
두 번째 분이었는데 약하잖아요. 한 분은 이분은 어머니가 100만 원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빼줄 테니까. 아까 제가 반의사불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이 이 사람이 고소장을 딱 제출했어요. 그런 고소장이 접수가 됐으니까 수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소 취소하겠다고 라고 하면 저희는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명의 특성을 악용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 그렇게 접수된 거에는 인터넷 찾기가 있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한 사람은 정말 심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그 사람 오히려 역으로 제가 지금 입건하려고 지금 내사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그런 형태로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사실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댓글을 다실 때도 이제 내가 피해자 나를 지칭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간다라고 느끼면서 댓글을 달 때에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 포털한테 요청하든지 저희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댓글로 응대하시다가는 오히려 저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실제 이제 페이스북은 사실은 서버가 외국 쪽에 있어서 사실 접근이 특정한 사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특정했던 사람입니다.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악성 글을 올렸던 사람이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수 없으신가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한 번만 더. 예. 댓글 다실 때, 내려가실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최근 범죄력이 이렇게 악의적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 다실 때 또는 이렇게 대응할 때에도 한 번만 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도 그렇고 같은 너무 이런 자리들이 활성화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큰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러분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 시작 자체도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지만 제가 힘 닿는 거 저도 이제 뭐라고 하면 열심히 한번 와보도록 하겠지만 저도 이제 여러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발걸음이 아무튼 지금 처음 시작은 좀 미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 모으시면 저희 사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다 이정도 좋은데